세종대왕이 절대 알려지지 않은 어두운 면. 섹션 1. 오프닝. 광화문 세종대왕 동상 훈민정음 자료화면. 세종대왕. 한국인이 가장 존경하는 역사인물 1위. 한글을 만들고 과학을 발전시키고 백성을 사랑한 성군. 지폐에 얼굴이 새겨진 유일한 조선 왕. 우리는 세종대왕을 완벽한 성군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조선왕조실록을 직접 펼쳐보면 우리가 몰랐던 세종대왕의 다른 면들이 보입니다. 오늘 저는 세종대왕을 욕하려는 게 아닙니다. 세종대왕이 위대하다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위대한 사람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세종도 실수했고 잔인한 결정을 내렸고 역사에 부끄러운 일도 했습니다. 그 어두운 면을 직시해야 세종대왕을 진짜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신화 속 세종이 아니라 인간 세종을 만나는 시간이 될 겁니다. 섹션 2. 형제들의 피 위에 오른 왕위. 세종의 아버지 태종. 세종의 아버지는 태종 이방원입니다. 이방원은 2차례 왕자의 난을 일으켜 형제들을 죽이고 왕이 된 사람입니다. 이복 형제 이방번, 이방석을 죽였습니다. 친형 이방간도 제거했습니다. 공신들도 차례로 숙청했습니다. 세종은 이 모든 과정을 어린 시절부터 지켜봤습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권력을 잡는지, 어떻게 반대 세력을 제거하는지, 세종은 그것을 배우며 자랐습니다. 세종이 왕이 된 과정. 세종은 태종의 셋째 아들이었습니다. 원래 왕위는 맏아들 양녕대군이 이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태종은 양녕대군을 폐세자하고 셋째 충녕대군을 세자로 세웠습니다. 충녕대군이 세종입니다. 양녕대군 입장에서는 억울한 일이었습니다. 맏아들로서 당연한 권리를 빼앗긴 겁니다. 세종은 형 양녕대군 덕분에 왕이 됐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는 아버지 태종이 형을 밀어내서 왕이 됐습니다. 세종의 왕위는 형제의 희생 위에 세워진 것이었습니다. 세종 자신이 이것을 모르지 않았을 겁니다. 그 부채감이 세종의 성군 노력에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습니다. 장인 시몬의 죽음. 세종이 왕이 되기 직전 충격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세종의 장인 시몬이 처형됩니다. 태종이 명나라에 사신으로 간 시몬을 역모죄로 몰아 죽인 겁니다. 시몬의 죄목은 억지였습니다. 실제로는 외척 세력이 강해지는 것을 막으려는 태종의 정치적 계산이었습니다. 세종은 왕이 되면서 장인이 역적으로 죽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왕비의 아버지가 역적이 된 겁니다. 세종은 이 사실을 평생 가슴에 품고 살았습니다. 장인의 복권을 원했지만 아버지 태종이 살아있는 동안은 할 수 없었습니다. 섹션 3. 노비 제도를 강화한 세종. 세종이 강화한 노비 종모법. 세종의 가장 큰 어두운 면 중 하나는 노비 제도입니다. 조선에는 노비가 있었습니다. 노비는 인간이지만 재산으로 취급됐습니다. 사고 팔 수 있었고 자식도 노비가 됐습니다. 세종 이전에는 종부법이 시행됐습니다. 어머니가 양인이면 자식도 양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노비 수가 줄어드는 방향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종은 종모법을 부활시켰습니다. 어머니가 노비면 자식도 노비가 되는 법입니다. 왜 세종은 노비를 줄이는 대신 늘리는 쪽을 선택했을까요? 나라 재정 때문이었습니다. 노비는 국가의 노동력이었습니다. 노비가 줄면 나라 살림이 어려워졌습니다. 세종은 현실적인 이유로 노비 제도를 강화했습니다. 백성을 사랑한 성군이 노비 제도를 강화했다는 사실. 이것이 세종의 모순이었습니다. 한글과 노비의 아이러니. 세종이 한글을 만든 이유 중 하나는
백성들이 그를 몰라 억울한 일을 당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 중 상당수가 노비였습니다. 한글을 배워도 노비는 노비였습니다. 글을 알아도 신분의 벽을 넘을 수 없었습니다. 한글을 만들면서 동시에 노비 제도를 강화했습니다. 이 아이러니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세종은 진심으로 백성을 사랑했지만 그 사랑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노비는 그 사랑의 대상에 완전히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여종 강간 처벌의 한계. 조선법에서 노비 여성에 대한 성범죄는 양인 여성에 대한 것보다 훨씬 가볍게 처벌됐습니다. 세종시대에 이 문제를 개선하려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일부 신하들이 여종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제도적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노비 여성들은 계속 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세종은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위대한 개혁가였지만 모든 것을 바꾸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모든 것을 바꿀 의지가 없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섹션 4. 아들 문종에 대한 과도한 집착. 문종에게 너무 일찍 넘긴 책임. 세종은 말년에 건강이 매우 나빠졌습니다. 당뇨, 안질, 부종 등 각종 질병에 시달렸습니다. 세종은 건강을 이유로 세자인 문종에게 대리 청정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문종도 몸이 약했습니다. 세종보다 더 일찍 세상을 떠났고 문종이 죽은 후 어린 단종이 즉위하면서 계유정난이라는 비극이 생겼습니다. 세종이 더 오래 건강하게 통치했다면 단종 비극이 없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세종의 건강 악화는 단순한 개인의 불운이 아니었습니다. 조선의 역사를 바꾼 변수였습니다. 세종의 건강을 망친 것들. 세종은 왜 그렇게 건강이 나빠졌을까요? 첫째, 과도한 업무였습니다. 세종은 잠을 줄여가며 일했습니다. 경연, 정사 처리, 학문 연구를 쉬지 않았습니다. 둘째, 운동 부족이었습니다. 세종은 책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몸을 움직이는 것보다 앉아서 공부하는 것을 더 즐겼습니다. 셋째, 고기를 너무 많이 먹었습니다. 실록에는 세종이 고기를 매우 좋아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채소를 잘 먹지 않았습니다. 당시 의원들이 걱정했지만 세종은 듣지 않았습니다. 위대한 왕이 건강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가 조선 역사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세종의 여성 관계. 세종은 소헌왕후와 사이가 매우 좋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세종에게는 많은 후궁이 있었습니다. 실록에 기록된 후궁만 여러 명이고 세종의 자녀는 총 22명이었습니다. 소헌왕후가 낳은 자녀 10명 외에도 12명의 자녀가 후궁들에게서 태어났습니다. 이것이 당시 왕으로서 특별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현대적 시각으로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세종은 훌륭한 왕이었지만 현대적 의미의 모범적인 남편은 아니었습니다. 섹션 5. 잔인한 형벌과 죄인 처벌. 세종시대의 형벌. 세종은 백성을 사랑한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죄인에게는 매우 엄격했습니다. 능지처참, 효수, 연좌제. 이런 잔인한 형벌들이 세종시대에도 시행됐습니다. 세종은 법을 정비했습니다. 하지만 그 법이 반드시 인도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기준으로는 합리적이었지만 지금 기준으로 보면 잔인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세종시대에도 억울한 죽음이 있었습니다. 성군의 시대라고 해서 모든 백성이 행복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종무의 대마도 정벌. 1419년 세종은 이종무 장군을 시켜 대마도를 정벌했습니다. 대마도는 왜구의 근거지였습니다.
조선 해안을 끊임없이 약탈하는 왜구를 뿌리 뽑기 위한 원정이었습니다. 이 정벌에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대마도 주민들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세종의 결정은 당시 상황에서 합리적이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쟁은 항상 무고한 희생을 동반합니다. 성군도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 전쟁에서 죽은 사람들도 역사의 일부입니다. 강제 이주 정책. 세종은 사군 육진을 개척했습니다. 압록강과 두만강 유역으로 영토를 확장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백성이 강제로 북쪽으로 이주해야 했습니다. 고향을 떠나기 싫어도 왕명인이 따라야 했습니다. 낯선 북방 땅에서 혹독한 추위와 싸워야 했습니다. 세종에게는 영토 확장의 업적이지만 이주당한 백성들에게는 강제 이산의 고통이었습니다. 위대한 업적에는 항상 누군가의 희생이 따릅니다. 그 희생을 기억하는 것도 역사의 역할입니다. 섹션 6. 그래도 세종은 위대한가? 훈민정음 해례본 치국이 앙부일구 자료화면. 세종의 업적은 진짜다. 오늘 세종의 어두운 면을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세종의 위대함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한글 창제는 인류 역사에서 독보적인 업적입니다. 왕이 직접 문자를 만든 경우는 세계 역사에서 거의 없습니다. 과학기술의 발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치국이, 앙부일구, 자경루, 혼천이. 세종시대에 조선의 과학기술이 크게 발전했습니다. 농업기술서 농사직서를 편찬해 백성들의 농업 생산성을 높였습니다. 의학서 향약집성방을 만들어 의료 수준을 높였습니다. 이 모든 업적은 진짜입니다. 세종이 위대한 왕이었다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완벽한 성인이 아닌 위대한 인간. 오늘 우리가 발견한 것은 이것입니다. 세종은 완벽한 성인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위대한 인간이었습니다. 노비 제도를 강화한 것은 잘못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한글을 만들어 약자들이 글을 쓸 수 있게 했습니다. 건강관리를 못해 일찍 쇠약해진 것은 아쉽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재위 기간에 엄청난 업적을 남겼습니다. 형제의 희생 위에 왕이 됐습니다. 하지만 그 왕좌에서 백성을 위해 진심으로 노력했습니다. 빛과 그림자를 모두 가진 사람. 그것이 인간 세종의 진짜 모습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모순이 세종을 더 인간적으로, 더 위대하게 만드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섹션 7. 클로징. 오늘 우리는 세종대왕의 어두운 면을 살펴봤습니다. 형제의 희생 위에 오른 왕위, 노비제도의 강화, 건강관리 실패가 부른 역사의 비극, 잔인한 형벌과 강제 이주. 이것들은 세종대왕을 깎아내리기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종대왕을 더 입체적으로, 더 진실하게 이해하기 위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종종 역사 속 위인들을 신화화합니다. 완벽한 존재로 만들어버립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히려 그 인물을 모욕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세종대왕은 완벽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위대합니다. 불완전한 인간이 그 모든 업적을 이뤘다는 것이 오히려 더 경이롭지 않습니까? 세종대왕은 신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위대했습니다. 구독 알림 CTA.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편에서는 이순신 장군에 대해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을 다룹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